힘과 마음을 모아서 1차 시 함께하는 즐거움. 교과서 70에서 73쪽입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도덕교과서 형광펜 필기도구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준비물을 챙겨보세요. 교과서 70쪽을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선생님과 함께 밑줄을 그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협동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협동은 매우 중요하며 협동을 잘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협동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협동을 잘할 수 있으며 협동하는 삶에 필요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함께 공부해 봅시다. 무엇을 공부할까요?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협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협동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봅시다. 생활 속에서 협동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꾸준히 노력해 봅시다. 협동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관심과 열정이 모이면 큰 힘이 되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과정과 결과를 보며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해 봅시다.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인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지금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검은 재앙이 태안 앞바다를 덮친 날, 어디에선가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강추위와 역한 기름 냄새 속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기름을 퍼날랐습니다. 사고 열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불붙은 자원봉사 열기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학과 휴가를 맞아 또 송년 모임을 대신해 태안을 찾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름바위를 닦았습니다. 제가 해도 되게 힘든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폭설과 풍랑주의보, 또 설 연휴로 방제 작업이 중단된 동안에도 누군가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번 설은 그거보다는 좀 더 뜻있게 하자. 그리고 우리 애들도 내년에는 좀 더 인생을 보는 눈을 좀 더 크게 하시는 그런 게 뭔가 생각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다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77일째인 어제 100만 번째 자원봉사자의 영광은 평범한 40대 직장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걸 대신 받게 돼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지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자원봉사자가 보여준 정성과 용기, 맑고 푸른 서해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기름으로 오염된 태안 앞바다는 어떻게 해서 깨끗해졌나요? 태안을 깨끗하게 하려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 태안 앞바다의 기름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안으로 달려가 함께 기름을 제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100만 명의 기적은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을 실은 유조선이 해상 크레인과 충돌해 기름이 유출되어 바다가 오염되자 많은 사람들이 협동하여 깨끗한 환경으로 회복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힘은 작지만 그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협동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사과를 따서 자기만 먹을 수 있다면 협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여럿이 같이 딸 때 더 많이 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협동이 더욱 좋은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와 같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경우에도 협동이 일어납니다. 네, 8년 전 국민이 방제 작업에 나섰던 태안 원유 유출 사고 기억하시죠?
죽음의 바다로까지 불렸던 태안 해안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명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안을 뒤덮은 검은 기름. 태안 해안은 한순간에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8년 뒤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구름포에선 오염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검은 기름 범벅이었던 바닷가 돌들도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양식장까지 복원됐습니다. 2008년 50km 해안선을 70%나 덮었던 기름덩어리도 지난해부터 아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퇴적물과 생물체 내 중금속 역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해안 오염을 이렇게 빨리 이겨낸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뭅니다. 연구진은 유출된 중동산 원유가 비중이 낮아 물에 가라앉지 않았고 온 국민이 참여한 방제 작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서해안의 빠른 조류도 한몫했습니다. 조수간만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강한 파도가 일고 있기 때문에 유출된 유류가 쉽게 자연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염 수치로 봐선 사고 이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수중바닥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해양 생태계 전반의 교란이 완전히 회복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명섭입니다.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어려운 문제를 협동하여 해결한 사례를 발표해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봅시다. 친구들과 함께 무거운 물건을 옮겼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교과서 73쪽 빈칸의 협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봅시다. 나는 협동을 여러 사람이 힘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협동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기의 경험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해결했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도 여러 명이 함께 협동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협동이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해 보고 꾸준히 실천해 봅시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교과서 73쪽 빈칸에 적어 봅시다. 집에서 대청소할 때 가족과 협동하여 집안일을 하겠습니다. 친구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갈 때 무거운 물건을 함께 들어주겠습니다. 출석 인정 노트 이렇게 정리해봐요. 협동은 서로 마음과 힘을 모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협동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학교나 가정에서 협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실천해 봅시다. 오늘의 과제 정리. 출석 인정 노트 도덕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교과서 73쪽 생각톡과 실천곡을 정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 되는 기쁨을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